제가 어떻게 수업하는지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이 안에는 모든 것이 함축이 되니까요. 예,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제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셨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내년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예, 2021 모의논술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2021 모의논술 문제가 언제 발표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 내년 5월 달부터 스타트를 해서 5월, 6월, 7월 이렇게 발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러면은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이 논술을 이렇게 논술이 처음 시작되기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논술이 처음에는 영어 제시문 나왔어요. 영어 제시문 나오고 수학 문제도 무지 어렵게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영어 제시문이 점점, 지금도 아직 남아있는 대학교가 있습니다만 점점 줄어서 일단은 그렇게 이렇게 영어 시험을 측정하는 듯한 그런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교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변천사를 잘 알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한 4, 5년 됐을 거예요. 이래야 된다라고 내가 터득을 했어요. 이제 제 수업이 어떻게 되냐면 올해 우리 학원에서 제가 3위로 왔어요. 그러면 선생님 학생 수가 무지 많았나 보다. 그렇게 다른 분 같으면 한 하루에 와서 다 할 수 있는 수업일지도 모를 반을 저는 나눠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30명쯤 됐어요. 10명씩 나눴어요. 나중에 그 10명도 또 나눠가지고 4반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10명이 좀 특별한 반이어서. 왜 그랬을까요? 제가요, 그냥 강의하면 되게 쉬워요. 똑같은 제시문 나눠주고 막 강의하면은요, 저는 되게 쉬워요. 그냥 시간 잘 가죠. 학원 강사야 이게 말하는 게 다 장점인데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애들은 합격할 관계가 없더라고요. 애들 글을 봐줘야 되니까. 원장님, 저는 애들 글을 봐줘야 되니까요. 무조건 큰 강의실 주세요. 그래서 이 강의실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서 내 지시에 따라서 무엇인가 해요. 저는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한 명씩 만나서 계속 이 글을 봐주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못해요. 그런 수업이 빠르면 빠를수록 합격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지금 있잖아. 대학교를 정할 수는 없지. 에? 예. 빨리 지원대학 정한다는 거예요. 지원대학 정하게요. 만약에 저는 이제 그 학생이 지원대학을 정한다라는 거는 만약에 최저를 맞출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제가 오랫동안 해가지고요. 제가 다 띄워오라고 그래요. 야, 너 네 말 못 믿으니까 생활기록부 띄우고 그다음에 작년 11월, 10월, 7월까지 다 수능 모의고사 성적 갖고 와. 그리고 3월 다 기록을 합니다. 3월 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얼굴하고 걔 성적하고 글씨체를 기억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럼 다 기억을 하니까 얘가 이 정도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얘는 최저의 문제가 있다 없다. 얘가 있다. 만약에 쪽 50% 하면 난 없다고 간주합니다. 50%라고 없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저 오를 자신 있어요. 그건 자신에 다 있죠. 예,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가 확실히 최저가 되는가 여부를 봐가지고 학교를 정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가 10년, 20년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그때 고3 때 논술쌤 정말 고맙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싶어요. 이를테면 무조건 합격시키기 위해서 얘가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아래로 쓰게 했다고 합시다. 나는 교육자재 양심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논술 E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시로 가기 어려운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든지 가야 되는데, 그죠?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무조건 아이들은요,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결정이 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그래요. 야, 공부 잘하는 아이들, 성적이 좋은 아이는 대학을 천천히 하는 게 좋다. 오히려 좀 이렇게 정시로 가기 어려운 아이들은 빨리빨리 최저 문제 봐가지고 빨리 합격하는 게 좋지만 아니다. 안 되면 정시로 가겠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제가 애들을 지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빨리 지원 대학을 빨리 정하게 해요. 나랑 협의해야 된다, 이거는. 나랑 협의해야 된다. 근데 제가 좀 낫습니다. 야, 너는 무슨 대학교, 무슨 과? 아까 썼죠? 무슨 대학교, 무슨 과? 정해줍니다.
왜? 얘 글을 보면 내가 알아요. 얘 글을 보니까 아 얘는 문장력이 있네. 얘 그 보니까 아 독해력이 빠르네. 얘를 보니까 수리를 잘하네. 얘를 보니까 영어 제시면 독해를 잘하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메모하시면 자 그러면 이거 정했다고 합시다. 한 개든 두 개든 정했다 그러면은요. 이거예요. 이거 이제 제가 항상 갖고 다니기도 해요. 제가 이 USB에 우리 이 보면은 30개 대학 교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네. 아이들이 원하면 다 주죠. 근데 애들이 그 무거운 거 갖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두 개 대학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아까 했던 얘기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제 뒤에 앉는다고 그랬죠. 항상 여기 있는다고 그랬죠. 그 반이 어떻게 보니까 전부 다 연대야. 예를 들면요. 그 반이 전부 다 경희대야. 그러면 저 뒤에 앉습니다. 그러면 진도는 다 달라요. 야, 너는 2019 문제를 한번 해보고 너는 2025 인수 문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적절한 시점에 공동으로 강의하는 거예요. 야, 이 문제는 이렇게 작성하는 거고 이렇게 작성하는 거다. 만약에 또 걔가 수업 시간에 못 왔어요. 그럼 내가 야, 너 그러면 요 문제는 인강 보고 와라.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래. 선생님 월요일 오는데 또 화요일 또 오시게요? 아, 보니까 이 반이요. 이 10명인데 5명은 무슨 되고 5명은 또 무슨 되네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애들한테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자주 온 거예요. 이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 교재 8페이지 열어보십시오. 여기다가 메모를 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리논술 출제대학이 있습니다. 하나 빠졌습니다. 여기. 연세대학교로 써주십시오. 연세대 전체라고 써주세요. 나 이런 애 봤어요. 이런 애. 이런 애 봤어요. 예? 4, 1, 3이에요. 수학만 잘해요. 제가 두 군데 추천했어요. 야, 너는 건국대학교 상경계하고 한양대 상경계 질러보고 안 되면 내년에 가자. 너 올해 걔가 경기외고예요. 경기외고 저 안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 되면 너 여기 안 되면 너 대학 갈 데 없으니까 내년에 재수해서 가라. 넌 그래야 될 것 같다. 넌 또 갈 데가 없지 않냐. 한양대학교 상경계 붙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걔는 내 도움이 아니라 걔가 수학을 잘해서 붙었어요. 한양대 상경계는요, 최저가 없는데요. 최저가 없는데 수학 문제예요. 수학 문제. 예, 인문 논술인데요. 예, 인문 논술인데 수학 문제고 언어 논술이 500자가 나오긴 나와요. 점수가 50점, 50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냥 좀 미안하니까 낸 것 같아요. 이 변별력이 결정나는 거는 수학 문제도 결정이 나요. 올해는 쉽게 나왔대요. 올해는 수학 문제가. 작년에는요, 수학 경시대에 나갔던 애가 손도 못 대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이런 애가 또 있어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언어하고 영어는 잘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문제가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애들 제가 봤다니까요.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대학교를 다 피해 가야 돼요. 연세대 피해 가야 되고요. 연세대 안 돼요, 걔. 수학 문제 무조건 쓰면 안 돼요. 한양대 상경계, 중대 상경계, 경희대 사회계열, 건국대 상경계, 이화여대 사회계열을 피해 가야 돼요. 근데 나는 이대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면요, 이대 인문계를 쓰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 이해하셨죠, 그죠? 예, 요건 제가 다 갖고 있으니까 학생들의 성적에 맞게끔 나중에 결정할 때 요거를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번, 영어 제시문 출제대 하나 더 메모하시면 연세대 빠졌습니다. 연세대입니다. 연세대, 한국외대, 이화여대예요. 근데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최저가 없이 문제를 냈는데요. 영어 문제 나오고 수학 문제 나왔습니다. 최저가 없으니까 아마 안전장치를 학교에서 내신 것 같습니다.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연대점 썼으니까 다 썼겠죠, 그죠?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겠죠.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답니다. 예, 근데 어떤 경우는 선생님 손도 못 댔어야 하는 애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예, 그게 수학 문제였습니다. 영어는 장문으로 나왔다는데 그렇게 2등급 정도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외대 하나 체킹하시죠. 외대. 외대는요, 역대로 영어 제시문은 안 낸 적이 없고 계속 영어 제시문 나옵니다. 학교가 외대다 보니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친구는요, 외대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런 식이죠. 그죠? 예, 영어에 재주가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자료 해석, 논술, 자료 해석 하나만 메모하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만 메모하고요. 자료 해석은요, 도표 그래프라고 써주세요. 도표 그래프. 그리고 오른쪽에 체킹하세요. 성균관대 체킹하세요. 그리고 저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고3 정규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도표나 그래프 문제를 보는 경우가, 배우는 경우가 없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조금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과목에서는 도표나 그래프를 학교에서 배우질 않습니다. 그런데 논술 문제에서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도표나 그래프 문제를 내는 유일한 학교는 성균관대입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의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만히 있어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여성 출산율이 제일 낮네. 근데 정부의 보조금이 OECD 국가에서 꼴찌네. 여성들의 가치관이 이러이러한데, 그럼 이 다음 도표를 보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 애들이 지금 이거 정을 못 잡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출산율이 뭐고 OECD가 뭐고 어떻게 되는 모르겠어. 이러면 무슨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어른들을 보면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요,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데 이 도표 문제에 공포감을 느끼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반대입니다. 조금 성적이 떨어지는데 여기 문제 재밌어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성균관대에서 이 도표 문제로 우수 학생을 뽑으니까 너도 나도 내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은 자료에서 도표나 그래프를 내는 학교가 여기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대학교가, 거의 많은 학교가 안 나오는 학교를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동국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숙대도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이대는 나옵니다. 아무튼 뭐 그 정도로 송실대 나오고. 지금 이게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예,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가장 중시한는 데는 성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요, 늦은 시간에 했고, 제 얘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는 아까 제가 의의에 대해서 생각한 거를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정도 의의가 나한테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 논술하는 게 맞고요. 예, 그러면 집중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빨리 지원대가 정하는 것이 합격의 비결이다. 끊임없이 하자. 예, 그것이 제가 종합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저는 무슨 역할이냐? 애가 글을 잘 쓰는가는 봐주는 거는 기본이고요. 얘가 어느 대학교 무슨 과가 적합하겠다는 걸 찾아주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